저는 그게 인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은 계속해서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수 더 인간적인 말 발표를 맡게 된 건공부학과 19학번 이홍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셨나요?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또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나와 아내 혜원이 있습니다. 나와 혜원은 그들의 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작용할 만큼 서로의 말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말로 인해 이혼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끝없는 말다툼에 지쳐 결국 침묵을 택하는데요. 그러던 중 살아있는 이모가 자신에게 유서를 상속한다는 연락을 받은 나는 이모를 찾아갑니다. 이모는 정말 당황스럽게도 아무런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준비 중이었고 이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모의 결심을 확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모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고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소설 초반부에 우리에게 말이란 모든 문제의 원인인과 동시에 해법이었고 관계에 있어 시작과 끝이었고 사실상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그녀와 나 둘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글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말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넘어가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되게 딱딱한 사람이지 않나요? 처음에 읽을 때부터 이 사람은 분명히 배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일상에서 막 쏟아내고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할까? 라는 수준으로 모든 것에 논리를 부여하고 합리성을 부여해요. 심지어는 이제 아내와의 결혼을 제도적 결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내조차 나를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사냐? 라고 말을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 하는 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나와 혜원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작용할 만큼 서로의 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격렬하면서도 다정한 논쟁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일종의 로맨틱한 롤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의 말에 매력을 느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달랐습니다. 부부 상담사는 그들을 보고 관념적인 대화를 줄이세요. 구체적인 대화를 하세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답변은 선생님 저희는 이미 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어쩌면 이상에 사로잡혀서 일상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들은 말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 말로 인해 시작된 사랑, 그 결과의 끝으로 결국 침묵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침묵 그리고 논리에 대한 감각은 이모라는 현실이 끼어들며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오히려 이모라는 현실이 그들의 일상에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모의 계획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보통 때와는 달리 우리의 견해는 어느 정도 일치했다. 나와 혜원은 이모의 계획을 들은 이후로 놀랍게도 어떤 일로도 말다툼을 벌이지 않았다. 현실이 그들의 삶에 던져진 순간부터 그들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에서 내가 계속 말하는 어휘 중에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무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1시간 정도 사소하고 일상적이며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나는 그저 이모에게 밥은 드셨냐, 건강은 괜찮냐 같은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을 했을 뿐이었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말이라는 것 중에 무의미라는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에 무의미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이 무의미한 말들이 더 인간적인 말인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에서 이 글을 기억을 하시나요? 이 문장들을? 네, 맞아요. 바로 이제 내가 이모가 안락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모를 탁 앉혀다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혹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 중입니까? 우울감을 느낍니까? 실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혐오감을 느낍니까?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우리가 자주 가끔씩 받는 설문지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네, 아니요. 맞아요. 바로 아니요라고 대답을.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답이 이미 정해져 있진 않는가요? 예 혹은 아니요로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모의 대답은 아니요였죠. 분명히 답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답에 만족스러우신가요? 나는 이 답에 과연 만족을 할까요? 분명 내가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찝찝하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사실 이 질문의 답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혹은 아니요. 답변자의 뜻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질문자가 제시한 답안지죠. 답안지 중에 그저 선택할 뿐인 거죠. 그는 그의 논리 안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자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걸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이러한 질문들에 답이 나오지 않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럼 왜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모의 답변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야. 이 왜라는 질문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답에 정해진 논리 안에서 그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이 던진 왜라는 말이 온전히 답변자에 의해 구성되고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답변. 어쩌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명백하지 않은 그런 질문. 어쩌면 이게 가장 인간적인 질문은 아닐까요? 이 파트를 기억하시나요? 이모가 여기서 이제 백개먼 게임이라는 소재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백개먼 게임이라는 소재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이 문장 한 문장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이모가 이제 동업자 호세라는 그분의 사기 행각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어쨌든 호세는 상대를 속이는 데 성공했지만 배를 잃었고 상대는 호세에게 속았지만 배를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게임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속였다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하고 누군가가 게임에 속았다면 게임에 지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합리적인 논리는 인간과 그 세상, 인간사 앞에서 그저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연역적으로 혹은 기납적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실제 우리 상황에 적용된다면, 우리 현실에 적용된다면 이 논리는 논리일 뿐 그저 우리의 실제 앞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저 무너지고 마는 것뿐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관계와 상황은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 우연과 개연, 그리고 아이러니와 상황적 맥락이 개입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그는 소설 후반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이모가 스위스로 올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퍼스트 클래스 탔다면 그것 나름대로 이상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요 둘 중 하나의 답을 요구했던 그는 이제 둘 중 하나만이 옳고 혹은 그른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정답이 될 수도 혹은 오답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모의 죽음의 결정권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모라는 현실이, 이모의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삶이 나와 혜원의 삶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은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다면 이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의 모든 이성적 판단은 흐려지고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침묵하죠. 그 작품에서 이제 내가 귀납과 연역으로 이모의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역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모는 인간이다. 따라서 이모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모의 의견을 지지해줘야 맞는 것인데, 또 귀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도 자기의 가족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모는 나의 가족이다. 따라서 나는 이모를 말려야 한다. 이 연역과 귀납 둘 다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논리는 굉장히 상충됩니다.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데, 이 논리라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사 앞에 상황적 맥락과 모든 아이러니, 감성이 개입된 우리의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력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무력함을 인정하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것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항상 이성적이지 못해요. 감정적일 때도 있고, 혹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감성이 우선시 되는 것이 맞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니까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도 나의 인간성, 나의 면모 중 하나. 이러한 인간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이 침묵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더 인간적인 말인 것은 아닐까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파트인데요. 우리에게 말이란 모든 문제 원인과 동시에 해법이었고, 나와 혜원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녀와 나의 역사에 있어서의 말에 대한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혜원이 개입된 그런 주어들을 모두 지워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말이란 모든 문제의 원인과 동시에 해법이고, 관계에 있어 시작과 끝이고, 사실상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사라진다면 공동체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단순히 나와 혜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